could feel the sun shining. I could see the stars aligning. 저는 마이펫의 이중생활이 그리 신통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은 캐릭터들의 귀여운 모습이 장점이고 개성 있는 외형과 특징이 인상적이지만 정작 상상력이나 플롯 자체로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디즈니와 픽사에 비교하자면 유쾌함도 상상력도 음악이나 연출에서도 부족한 데다 전반적으로 빈약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흥하기 때문에 슈퍼배드나 미니언즈처럼 계속해서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고 넘버링이 달리면 달릴수록 식상함은 더해지고 있죠.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반려동물 버전의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세계를 구성하고 살아간다는 장난감들의 시선에서 본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그려낸 픽사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반려동물에게 적용한 것이 마이펫의 이중생활이죠. 주인이 없는 동안 반려동물들이 주인 모르게 일을 벌인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주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말 그대로 토이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다만 장점은 뚜렷합니다. 토이스토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어필하며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지금도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필할 수 있다는 특유의 확장성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온갖 반려동물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죠. 문제는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로 어떤 이야기를 펼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마이펫의 이중생활의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맥스는 우디와 케이티는 앤디와 그리고 듀크는 버즈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베낀 것에 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펫의 이중생활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자적인 색채를 갖춘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고유한 매력을 살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랑받는 이유가 그저 귀엽다는 데에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평생을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맹인안내견의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늘 주위를 배려하는 친절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밝게 웃어주던 그 개는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평생 동안 봉사하던 주인이 나타나자 자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전처럼 주인을 도우려고 하더군요. MBC 스페셜에 나온 맹인안내견 대부의 이야기나 비록 일본 작품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퀼도 같은 감동을 전합니다. 굳이 맹인안내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은 함께 지내는 사람, 인간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며 또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이펫의 이중생활 2가 보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나은 후속작이 되는 길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이펫의 이중생활 2는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작처럼 토이스토리를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것은 맞지만 그 독자적인 스토리가 산만하게 분산되어서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귀여운 건 여전합니다. 참을 수 없는 귀여움과 견디기 힘든 지루함의 콜라보. 마이펫의 이중생활 2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마이펫의 이중생활 2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이야기, 플롯의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작품이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 맥스의 성장 이야기는 너무 흔하고 뻔해서 한숨이 다 나오고 서커스 극단에 잡힌 호랑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선명하지 못하고 등장인물들의 동기도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니 보는 내내 밍밍한 느낌만 나고 보고 나서는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여운 반려동물들의 심쿵하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포인트들 정도죠. 고양이가 되려면 노트북을 막 누르고 노트북 위에 있는 커피를 쏟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식의 유머들 말입니다. 플롯의 문제는 더 큽니다. 이 영화의 전개는 크게 세 개의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맥스와 듀크가 가족과 함께 시골 여행을 가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맥스가 떠나기 전에 남겨준 장난감을 되찾기 위해 클로이의 조력을 받아 고양이 소굴로 향하는 기젯의 이야기. 마지막은 신캐릭터 데이지가 잡혀가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캡틴 스노우볼의 조력을 받아 호랑이를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치다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며 대단원을 이루는 장면을 기획했지만 정작 영화는 분량 조절에 완전히 실패해서 세 이야기가 완벽하게 따로 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주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기젯의 이야기는 너무 소품에 가까운 이야기라 사실상 없어도 그만입니다. 기젯과 고양이들과 할머니가 마지막에 차를 끌고 와서 위기를 해결하기는 하지만 기젯의 이야기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저 기젯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사실 기젯이 고양이 흉내를 내며 배우는 내용들은 분명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고양이들이 집착하는 레이저 포인트 이야기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 즐겁기는 하지만 그렇게 폭소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널려있는 흔한 상황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했죠. 그래놓고 전달하려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고작해야 기젯의 의리? 결국 메인 플롯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섞이지 않는 두 이야기, 맥스와 데이지의 이야기입니다. 맥스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선 영화는 맥스의 성장을 그리려고 합니다. 저는 맥스의 성장으로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스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관계만 잘 그려내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둘러싼 상황과 위험, 그걸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고 전작의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활약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토이스토리를 한 번 더 베끼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맥스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는 괴물 같은 존재였지만 그 아기는 오히려 맥스를 사랑해 주었고, 맥스에게 아기는 주인만큼이나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에게는 걱정이 생겼죠.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데 세상에는 위험이 가득한 겁니다. 길에 서 있는 비둘기들마저도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맥스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맥스는 자꾸만 뒷발로 목을 긁는 습관이 생기고 말죠. 즉, 이 이야기는 맥스의 행동을 교정하는 이야기이자 맥스 본인의 성장, 그리고 아기와 맥스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맥스와 듀크는 주인을 따라 시골로 향합니다. 자동차 창문을 열어주면 좋아하는 강아지들의 습성을 보여주고, 시골에서 맥스는 새로운 등장인물 루스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터는 능숙하게 소도 몰고 양도 치는 목양견입니다. 세상 물정 다 아는 어른이자 맥스를 이끌어주는 존재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도 스토리가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맥스의 불안은 바로 아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루스터가 맥스의 불안을 풀어주는 것은 독특하게도 맥스가 어린 아기 양을 구하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즉, 맥스가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어느덧 어린 주인과 맥스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맥스 개인의 성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처음 맨하탄에서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맥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어도 우리 작은 주인은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시골에서 벌어진 일은 그것과 무관한 겁니다. 루스터가 준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어쩌면 맥스가 내가 어린 주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낸 것이라 보면 자연스럽지만, 또 영화의 결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서커스 장면이 이어지는 것은 더욱 이상하죠. 일단 서커스 단장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호로 보이는 호랑이를 조련시키려 준비 중이죠. 폭력으로 조련하는 단장의 방법은 동물들에게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지는 캡틴 스노우송과 함께 한바탕 난동을 피우고는 호랑이 후를 구해냅니다. 여기에서 이 영화의 미묘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우선 호랑이 후입니다. 후는 호랑이죠. 야생의 맹수입니다. 이 친구는 반려동물이 될 수 없어요. 호랑이가 맨하탄을 돌아다니고 가정집에 들어온다니, 아무리 새끼라고는 하지만 이미 늑대들보다 덩치가 큰 아성체입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말도 안 되는 과장의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등장하는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벌이는 일은 과장된 소동이지만 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판타지였죠. 근데 아성체 호랑이가 가정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토끼, 강아지들과 같이 다닌다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 즉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반려동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센트럴파크를 달려가는 늑대들에서 명확해집니다. 단장이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 늑대들을 풀었고 늑대들은 맨하탄을 달립니다. 3마리나 되는 검은 늑대들이 말이죠. 그나마 호랑이 후는 고양이 키우는 할머니 외에는 만난 이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뉴욕 맨하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늑대 3마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죠. 게다가 애초에 새끼 호랑이 후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영화를 망치고 있는 독소입니다. 악당인 서커스 단장은 그야말로 평면적인 악당 그 자체라서 있던 재미도 사라질 정도입니다. 데이지와 스노우볼은 귀엽기는 하지만 이 두 친구가 맞서기에 늑대색과 성인 남성은 너무나 강한 상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랑이를 구출해서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서커스는 나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만큼 모든 야생동물들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전부 소용없는 것은 늑대들 때문이죠. 서커스가 나쁘다고 하기에는 늑대들이 단장을 너무 잘 따릅니다. 야생동물들도 소중하다고 하기에는 늑대들은 그저 악당, 적으로만 소모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물인데도 호랑이는 보호의 대상이고 늑대들은 처단의 대상이라는 이 이분법이 영화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 순간 돌아온 맥스, 고양이들의 리더가 된 기재등이 힘을 모아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단장을 쓰러뜨리고 호랑이를 구출한다는 기막힌 엔딩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의 전투와 액션도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놓고 정작 활약하는 이들은 한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그리 많이 튀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의 전형적인 약점들이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영화의 초반에 중요하게 제시된 맥스의 가족들과 어린 주인이 중반부터는 그냥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간혹 화면에 나와서 귀여운 모습 한번 보여주고 훅 지나갑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예고되었던 유치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서 대체 호랑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오래 한 거지? 하는 의문이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아기는 성장했습니다. 비둘기도 무서워하지 않고 유치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스는 그런 어린 주인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아기가 어떻게 성장했고 아기와 맥스가 어떻게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맥스는 어떻게 어린 주인을 향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완전히 따로 놀았던 거죠. 마이펫의 이중생활2는 여전히 그럭저럭 볼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화사한 그래픽과 귀여운 동물들, 어쩌면 이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은 그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애니메이션보다는 레드슈즈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작화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동화의 유려함이나 음악과 효과음과 완성도 모든 면에서 마이펫의 이중생활2가 레드슈즈를 압도하고 있지만 적어도 중구난방 엉터리 플롯만큼은 레드슈즈의 상대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사랑스러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보다는 차라리 그린치가 좋았어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